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소멸할 뻔한 충격적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화성공단 지하 70m 싱크홀 아래에서 발견된 건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제 주체 철강 로고가 선명한 거대 전술 굴착기가 이미 서울 강남 지하까지 비수를 들이밀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부는 가스 폭발이라 속였지만 그곳은 핵배낭을 맨 폭풍군단이 숨어든 살육의 요새였습니다. 조국에 버림받은 707 대원들이 목숨 걸고 파헤친 국가가 영원히 은폐하려 했던 피비린내 나는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질 뻔했던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생존한 707 특수임무단 소속 상사 강한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이야기는 정부가 가스 누출 사고라는 거짓말로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대한민국 1급 비밀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제 동료 12명의 사자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흘린 마지막 피의 기록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날 화성공단 지하에서 목격한 참혹한 진실을 단 하나도 숨김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오후 2시 45분이었습니다. 화성공단 4번 라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거대한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찌는 듯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10초 만에 영원히 박살났습니다. 공장 바닥이 마치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지름 10m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고 그 안으로 5톤 덤프트럭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저거 보입니까? 저기 굴착기 날에 박힌 로고 말입니다. 제 옆에 있던 막내 김진수 하사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쏟아진 흙더미 사이로 북한제 주체 철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거대 굴착기 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싱크홀이 아니야. 북한 놈들이 여기까지 파고 들어온 거라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비상사태이자 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관할 파출소장이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화성 현장. 즉시 지원을 요청한다. 북한제 장비가 발견됐다. 다시 말한다, 북한제.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퍽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파출소장의 머리가 수박처럼 터져나갔습니다. 소음기도 달지 않은 저격이었지만 주변 공장의 기계 소음 때문에 누구도 총성을 듣지 못했죠. 차가운 바닥에 고꾸라진 파출소장의 시신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격이다. 모두 엎드려. 제 외침과 동시에 공단 전체의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전파 방해가 시작된 것이었죠. 정부는 즉시 가스 정비를 명목으로 인근 5km를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그 봉쇄망 안쪽에서는 이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707 특수임무단 12명은 헬기를 타고 현장에 급파되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 시간부로 모든 작전은 1급 비밀이다. 생포는 없다. 전원 섬멸하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전원 섬멸. 대원들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공단은 마치 죽음의 도시 같았습니다. 찢어진 타이어가 타는 지독한 냄새와 지하에서 올라오는 썩은 달걀 같은 유황취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야간 투시경에 노이즈 섞인 초록색 화면 너머로 본 구멍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 상사님, 로프 고정 완료했습니다. 하강하시겠습니까?
내려간다. 다들 정신 바짝 차려. 밑바닥엔 뭐가 있을지 모른다. 저희는 로프 하나의 의지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지하 70m 지점에 발을 들이자마자 가장 먼저 저희를 맞이한 것은 붉은 피가 섞인 흙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정체는 금방 밝혀졌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김진수 하사의 비명에 플래시를 비춘 곳에는 실종되었던 트럭 운전사가 목이 잘린 채 땅굴 입구의 철골 구조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놈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죠. 침착해 진수야. 이건 놈들의 심리전이다.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대원 중 한 명이 시신을 수습하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을 때였습니다. 챙하는 금속성 마찰음이 고요한 지하를 울렸습니다. 멈춰. 움직이지 마. 제 외침보다 폭발이 더 빨랐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바닥에 매설된 북한제 발목지뢰가 터졌고 대원의 처절한 비명이 지하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둠 저편에서 소름 끼치는 북한군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히히. 남조선 괴뢰놈들. 환영한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기괴한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놈들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공장 내부 CCTV에는 국군 전투복을 입은 괴한들이 민간인 경비원을 대검으로 도륙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저희는 숨이 막히는 폐쇄 공포 속에서 전진했습니다. 차가운 지하수가 장화를 적셨고 벽면에는 붉은 페인트로 수령님 만세라는 글자가 광기 어린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놈들은 지하 거대 광장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확인된 인원만 20명. 모두가 북한 최정예 폭풍군단 소속이었습니다. 강한결 상사, 내 마누라랑 딸은 잘 있나? 사진 보니까 참 예쁘더군.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적 분대장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1급 비밀인 인적 사항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요? 내 이놈, 내 놈들이 어떻게 그걸... 우리 공화국의 눈은 어디에나 있다. 너희 군 지휘부도 이미 우리 손바닥 아니야. 군 내부에 고위직 프락치가 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할 틈도 없이 놈들이 설치한 입마살상용 독가시 함정이 대원들의 다리를 노렸고 천장에서는 끊임없이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 상사님, 적들이 저격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대로는 다 몰살당합니다. 흩어져. 엄폐물 확보하고 열화상 카메라 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열화상 카메라의 의지에 적의 형체를 쫓아야 했습니다. 좁은 터널 안에서 울려 퍼지는 탄피 떨어지는 소리와 적의 낡은 군화 자국은 이곳이 이미 북한군이 장악한 사륙의 요새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도중에도 적의 기습 사격에 노출되었습니다. 공중에서 벌어지는 외줄 저격전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 상사님, 로프가... 아군 요원 한 명의 로프가 적의 총탄에 끊어지며 수십 미터 아래 암흑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비명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어둠 속으로 동료를 떠나보내며 저는 이 작전이 결코 평범한 선멸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적은 이미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통로 곳곳에는 시사 폭약이 도배되어 있었고 우리가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지상의 공장 건물들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놈들의 목적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화성공단 지하를 통째로 폭파해 지상의 핵심 산업시설을 매몰시키고
서울로 향하는 최단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다들 들어라. 여기서 죽더라도 저놈들은 같이 데려간다. 알겠나? 충성, 전원 선멸. 저희 12명은 서로의 눈빛만을 확인하며 최후의 돌격을 준비했습니다. 땀으로 범벅된 방독면 안쪽으로 거친 숨소리가 고동쳤습니다. 승리도 훈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저 괴물들을 지상으로 단 한 놈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일념뿐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요원들의 머리 위 천장에서 수백 발의 총성이 들려오며 지상과의 연결 통로가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막혀버렸습니다. 뭐야? 지상에서 누가 쏜 거야? 응답하라. 본부 응답하라.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상부와의 무전도 끊겼고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저희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수십 개의 붉은 눈동자들을 보며 저는 권총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놈들은 비웃듯 북한 군가를 나지막이 움쪼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지하 감옥에서 살아남아 태극기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은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이제 지상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희 요원들 앞에는 오직 놈들의 차가운 대검과 수십 개의 총구만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사투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수만 톤의 토사와 바위가 지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빗줄기를 찢어발기며 집어삼켰습니다. 콰르릉하는 굉음과 함께 사방이 지독한 암흑으로 변한 그 순간 저희 12명의 대원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등을 맞댔죠. 폐쇄된 지하 70m의 공간은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되어 저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팀장님, 위가 막혔습니다. 본부 응답 없습니다. 이거 우리를 산채로 매장하려는 거 아닙니까? 김진수 하사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야간 투시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닥쳐. 위가 막혔으면 아래로 뚫고 나간다. 적들은 이 암흑 속에서 우리가 공포에 질려 자멸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전원 하강. 지금 당장. 저희는 로프 하나에 목숨을 걸고 더 깊은 수직갱도로 몸을 던졌습니다. 산소는 점점 희박해졌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화약 연기와 썩은 흙 냄새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암벽을 타고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벽면의 작은 틈새들에서 번쩍이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매복이다. 하강 중지. 열화상 확인. 제 외침과 동시에 적의 기습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빗발치는 총탄은 로프에 매달린 저희를 사냥감처럼 노렸죠. 외줄 하나에 의지한 채 공중에서 벌이는 저격전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아, 상사님, 박민호 대원이 비명소리와 함께 제 시야 오른쪽에서 무언가 빠른 속도로 추락했습니다. 적의 저격에 로프가 끊어진 박민호 대원이었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민호야, 응답해. 박민호.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놈들이 살포한 신경가스가 터널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건 그냥 가스가 아니야. 신경가스다. 전원 방독면 착용. 방독면 틈새로 스며드는 지독한 가스향의 대원들은 피를 토하며 구토를 터뜨렸고 시야는 열화상 카메라의 붉은 노이즈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끊겼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한결 상사,
내 동료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경쾌하더군. 이제 내 차례다. 내 딸 이름이 서연이라고 했나? 7살 서연이가 아빠를 참 많이 기다릴 텐데 말이야. 그것은 북한 폭풍군단의 분대장 개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요원들의 무전 채널을 해킹한 것도 모자라 제 가족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도발하는 놈의 목소리에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개철민, 내 놈이 어떻게 내 딸 이름을 아는 거냐? 당장 나타나서 내 앞에 서라. 히히. 남조선 군 지휘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내 놈은 모를 거다. 이미 내 뒤를 봐주는 놈들이 우리한테 다 넘겼단 말이다. 너희는 여기서 개처럼 죽어갈 운명이야. 놈의 비웃음은 동굴벽을 타고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군 내부에 놈들을 돕는 고위직 프락치가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희는 지하 거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북한 정예 폭풍군단 20명이 장악한 사륙의 요새였습니다. 팀장님, 저기 보십시오. 땅굴 벽면이 전부 시사폭약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폭파 요원 이동원 중사의 말에 플래시를 비춘 곳에는 수백 킬로그램의 폭약이 회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놈들은 이곳을 통째로 무너뜨려 화성공단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계획이었던 것이죠. 광장 중앙에는 놈들이 생포한 공장 여직원 한 명이 포박된 채 울고 있었습니다. 개철민은 그녀를 방패막이로 세우고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자, 어디 한번 쏴보시라. 내 놈들이 자랑하는 그 인도주의라는 것으로 이 여자를 죽일 셈이냐? 비겁한 놈, 민간인을 방패로 삼다니. 김진수 하사가 울분에 차소리쳤지만 개철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직원에게 총을 겨눈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암흑 속에서 추락했던 박민호 대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광장 구석 진흙탕 속에 박민호 대원이 다리가 꺾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하러 가려는 찰나 박민호 대원은 자신의 품속에서 수류탄 안전핀을 뽑으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제 몸에 부비 트랩이 감겨 있습니다. 저놈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민호야, 안 돼. 멈춰. 제 처절한 외침을 뒤로하고 박민호 대원은 자신을 포위하던 적군 3명을 끌어안은 채 장렬히 자폭했습니다. 쾅 하는 폭음과 함께 동굴 천장에서 흙더미가 쏟아졌고 그 충격으로 적의 대열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이다. 전원 돌격. 민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저희는 울부짖으며 적진을 향해 탄환을 퍼부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터지는 소염기의 불꽃이 적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요원들의 머리 위 천장에서 다시 한번 수백 발의 총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소리는 북한군의 AK-47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우리 국군의 K2 소총 소리였습니다. 상사님, 지상에서 우리를 향해 사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우리를 쏘고 있다고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의 대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상과의 연결이 끊긴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우리 군이 우리를 사살하기 위해 구멍 속으로 총을 난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위아래 양쪽에서 적을 맞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팀장님, 상부의 무전이 다시 잡힙니다. 그런데 내용이 김진수 하사가 건넨 무전기에서 차가운 사령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작전을 종료하라. 너희는 거기서 죽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했던 우리에게 국가가 내린 지시는 사살 명령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수십 개의 붉은 눈동자가 저희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군과 아군 모두에게 버림받은 채 이 깊은 지하 무덤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과연 이 배신의 사슬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순간 저희의 머리 위로 지상의 아군이 투하한 최루탄과 수류탄이 빗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 쏟아지는 아군의 총탄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노리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K2 소총의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고 정면에서는 북한 폭풍군단의 AK-47 소리가 지하 광장을 메웠죠. 사면초가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전원 사격 중지. 총기 소음이 지상의 공격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단검과 야전삽으로 승부한다. 불빛도 다 꺼라. 제 명령의 대원들은 일제히 총을 내려놓고 허리춤에 찬 대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오직 열화상 카메라의 희미한 잔상만이 적과 아군을 구분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죠. 이제부터는 총격전이 아니라 서로의 살을 찢고 뼈를 으스러뜨리는 도살의 시간입니다. 팀장님, 저기 놈들이 옵니다. 3시 방향 넷, 9시 방향 셋. 김진수 하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저는 대검을 역수로 쥐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제 바로 앞에 나타난 북한군의 목덜미를 왼손으로 낚아채고 오른손의 칼날을 그의 턱 밑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컥 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놈의 신체가 경련하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칼날이 목뼈를 긁는 그 소름 끼치는 진동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죠. 한놈 처리. 진수야. 오른쪽은 내가 맡아. 걱정 마십시오. 이 개자식들 뼈마디를 전부 분질러 놓겠습니다. 김진수 하사는 야전삽을 휘둘러 달려드는 적의 머리통을 그대로 찍어버렸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적의 두개골이 함몰되는 광경이 열화상 화면에 붉게 번졌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이 평생을 연마해온 살상 무술은 이 좁고 어두운 지하 통로에서 그 잔혹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짐승이 되어갔습니다. 팀장님, 이놈들 보십시오. 방망이 수류탄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동원 중사의 외침과 동시에 적들이 구식 방망이 수류탄에 불을 붙여 던졌습니다. 좁은 터널 안에서 수류탄이 터지면 파편보다 무서운 것이 엄청난 압력입니다. 쾅 하는 폭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고 그 충격으로 천장의 안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악! 내 팔이. 비명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이동원 중사가 피칠갑이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류탄 파편에 그의 오른쪽 팔꿈치 아래가 흔적도 없이 잘려나갔죠.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며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동원아, 정신 차려. 압박대 가져와. 빨리. 상사님, 괜찮습니다. 아직 왼손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 짐승놈들.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겠습니다. 이동원 중사는 잘려나간 팔 단면을 군복뒤로 직접 묶어 지혈하며 왼손으로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사격하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적들을 저지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벌어지는 이 피비린내 나는 난투극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 북한 괴물놈들아. 죽어라. 죽어. 김진수 하사가 적의 목을 다리로 감아 비틀어 꺾었습니다.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적의 고개가
기괴하게 돌아갔죠. 우리는 적의 시신을 방패 삼아 조금씩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적군 20명 대 우리 요원 12명. 수적인 열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서 이 지옥을 나가겠다는 분노가 우리를 움직였으니까요. 전투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쓰러진 적의 시신 한 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남한에서 갑자기 실종되어 행방불명 처리되었던 제 사촌 형 강진혁이었습니다. 진혁이 형? 형이 왜 여기서 북한군 군복을 입고 있는 거야? 제 떨리는 목소리에 옆에 있던 대원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상사님, 아는 놈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적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형은 대한민국 장교였어. 납북된 줄 알았는데. 세뇌당한 건가?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형의 군장 안쪽에서 은밀하게 숨겨진 장치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기밀 통신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해독할 수 있는 1급 암호 해독기였습니다. 우리 군 지휘부가 사용하고 있어야 할 물건이 왜 적의 배낭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암호기, 우리 사령부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내부 간첩입니다. 누군가 우리 지휘부에서 놈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고요. 김진수 하사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놈들이 전부 알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버린 것은 단순히 현장의 판단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부의 다리를 틀고 있는 프락치들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진수야, 지휘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적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그들의 배신이 영원히 묻히겠지.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 그 순간 갑자기 지독한 가스 냄새가 터널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투 중에 파손된 가스배관에서 메탄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사님, 가스가 찼습니다. 불꽃이 튀면 여기는 통째로 불지옥이 됩니다. 모두 엎드려. 폭발한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튄 불꽃이 가스와 만났습니다. 쾅하는 거대한 화염이 터널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에 옷감이 타들어가고 피부가 익는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화염이 지나간 자리에는 타 죽은 적들의 시신 냄새와 검게 그을린 벽면만이 남았죠. 콜록, 콜록, 다들 살아있나? 응답해. 연기 속에서 대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몸이 화상으로 얼룩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동원 중사가 바닥에 떨어진 지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적의 분대장 개철민이 떨어뜨리고 간 지도였습니다. 팀장님, 이 지도 최종 목적지가 화성공단이 아닙니다. 여기 빨간 점이 찍힌 곳을 보십시오. 그 지도를 건네받아 플래시로 비춘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도 끝에 최종 목표로 선명하게 찍힌 단어는 바로 청와대 지하 실트였습니다. 청와대 지하 실트? 놈들은 처음부터 화성이 목적이 아니었어. 화성은 연막이고 이미 서울 밑바닥까지 다른 경로로 뚫어놓은 거야. 오늘 밤 그들이 노리는 건 대통령 암살이다. 지도는 단순히 땅굴의 경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를 도려내기 위한 완벽한 암살 계획표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도 옆에 적힌 협조자 명단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와 국회에서 내로라 하는 고위직 정치인들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이건 국가 전복이다. 단순한 남침이 아니야.
대한민국 내부에서 이미 반란이 시작된 거야. 저희 요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면 사살 명령을 받은 아군이 있고 지하 깊숙한 곳에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반역자들과 북한군이 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암흑 속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만의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상사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는 우리를 죽이려 하고 밑에는 저 괴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긴. 우리를 버린 나라 대신 우리가 국민을 지킨다. 청와대로 향하는 이 경로를 우리가 먼저 끊는다. 놈들의 심장을 우리가 먼저 도려내는 거야. 우리는 지도에 표시된 비밀 통로를 향해 다시 몸을 움직였습니다. 발바닥을 적시는 지하수는 이제 차가운 피의 온도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지직, 강상사, 아직 살아있나? 역시 끈질기군. 하지만 이제 곧 내 뒤에 있는 동료가 내 목에 칼을 꽂을 거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잘 생각해 보라고. 히히. 개철민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제 뒤에 서 있던 대원 중 한 명이 소리 없이 단검을 뽑아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우리 12명 중에 놈들과 내통하고 있는 배신자는 누구일까요? 암흑 속에서 누구의 목을 먼저 베어야 할지 알 수 없는 피 말리는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제 고막을 찢는 환청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죠. 내 놈이 어떻게 내 딸 이름을 아는 거냐? 당장 기어나와. 내 정체가 뭐야? 그러자 어둠 너머에서 기괴한 웃음소리와 함께 서서히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야간 투시경에 노이즈 섞인 화면 속으로 들어온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남북 접촉 중 실종되어 전사 처리되었던 제 동기이자 엘리트 장교였던 이민석이었으니까요. 민석아? 이민석? 내가 왜 북한군 군복을 입고 있는 거야? 강한결 상사, 여전하군. 그 멍청한 정의감도 여전해. 이제 나는 이민석이 아니라 공화국의 독사 개철민이다. 내가 지키는 그 나라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났지. 이민석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저를 비웃었습니다. 놈은 단순한 세뇌를 넘어 국가에 대한 증오로 뭉친 살인 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석의 AK-47 소총이 불을 뿜을 때마다 저희 대원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죠. 팀장님, 적의 사격 위치가 계속 바뀝니다. 저놈 우리 전술을 너무 잘 압니다. 김진수 하사의 외침대로 이민석은 707의 우회 기동을 완벽히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놈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온 쥐새끼나 다름없었죠. 퇴로를 찾아 공장 사장의 비밀 집무실로 숨어든 저희는 그곳에서 국가를 뒤흔들 참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팀장님. 공장 사장 금고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이동원 중사가 건넨 서류에는 북한 김정은의 친필 지령서와 함께 우리 군 지휘부의 직인이 찍힌 비밀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화성공단 지하 땅굴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우리 고위직 정치인들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증거였죠. 세상에,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동안 저 인간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어? 이 땅굴이 서울까지 뚫리는 걸 알고도 내버려뒀단 말이야? 김진수 하사는 분노로 금고를 야전삽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령서 옆에는 오늘 밤 이 땅굴을 통해 서울로 진입할 북한 암살조의 명단이 있었는데 그들을 안내할 협조자 명단에 우리 부대 사령관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으니까요.
강상사님, 여기 개철민의 군인 수첩도 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십시오. 이동원 중사가 건넨 낡은 수첩 첫 장에는 이민석이 국군 장교 시절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피로 쓴 멸공이라는 글자와 함께 나를 버린 조국을 부수겠다는 저주가 적혀 있었죠. 한때는 누구보다 뜨거웠던 영웅을 괴물로 만든 것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먹통이었던 무전기에서 치익 소리와 함께 사령관의 냉혹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한결 상사, 거기서 무엇을 보았든 자네는 살아 돌아올 수 없네. 자네들의 희생은 가스 폭발 사고로 숭고하게 기록될 거야. 국가를 위해 죽어주게. 사령관님, 당신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거다. 진실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지. 작전을 종료한다. 너희는 거기서 매장될 것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상에서 거대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아군이라 믿었던 지상군이 땅굴을 통째로 무너뜨리기 위해 미사일 폭격을 시작한 것이었죠. 천장에서 주먹만 한 바위 덩어리들이 쏟아졌고 공장 지하의 탄약고가 폭발하며 지옥의 화염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모두 엎드려. 이 개자식들이 우리를 산채로 묻으려고 한다. 저는 무너지는 벽을 등지고 소리쳤습니다. 위에서는 아군이 쏜 미사일이 터지고 정면에서는 이민석의 북한군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찢어진 태극기를 품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우리를 버린 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들을 위해 저 배신자들의 목을 직접 따겠다고 말이죠. 진수야, 동원아, 아직 안 끝났다. 정신 차려.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안 죽는다. 하지만 제 외침을 비웃듯 거대한 안반이 제 머리 위로 떨어졌고 시야는 순식간에 암전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이민석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입안은 거친 흙모래와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무너진 안반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을 따라 겨우 몸을 일으켰죠. 제 앞에는 다리가 바위에 깔린 채 신음하는 김진수 하사가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아군이라 믿었던 자들이 쏜 미사일 폭격은 적군뿐만 아니라 우리 12명의 요원들까지 산채로 매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팀장님, 사령관님이 정말 우리를 버린 겁니까?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진수의 떨리는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울려대는 무전기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아 버렸죠.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사령관의 냉혹한 살인 지령이 끊기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도 함께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국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우리를 버린 저 배신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부모와 형제를 위해 싸운다. 내 말 알겠나? 충성,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남은 대원들이 검게 그을린 얼굴로 저를 향해 결연한 경례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부러진 총칼을 다듬고 적의 시신에서 뺏은 탄약을 주머니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북한군의 대형 굴착기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놈들이 뚫어놓은 길을 역이용할 차례가 온 것이었죠. 우리는 어둠을 뚫고 적의 굴착기 기지로 은밀히 침투했습니다. 놈들은 승리를 확신한 듯 보초도 서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동원 중사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중사는 잘려나간 팔을 군복 뒤로 동여맨 채 왼손으로 적의 화염 방사기를 낚아챘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지옥 맛 좀 봐라.
이 중사의 외침과 동시에 거대한 화염줄기가 북한군 숙소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터널 안은 시체 타는 냄새와 비명으로 가득한 숫덩이 지옥이 되었죠. 아비규환이 된 틈을 타 저는 적의 대형 굴착기 조종석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날이 회전하며 안반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놈들이 설치해둔 매복 지점을 역으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당황한 북한군 5명이 수류탄을 던지려 했지만 저는 굴착기 집게로 그들을 통째로 으스러뜨렸습니다. 팀장님, 적의 부비 트랩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굴착기가 견딜 수 있을까요? 걱정 마라 진수야. 놈들이 판 함정에 놈들을 밀어넣으면 그만이다. 저는 굴착기를 거칠게 몰아 적의 매복조가 숨어있는 벽면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신들이 설치한 폭약이 연쇄 폭발하며 놈들은 비명 지를 틈도 없이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전투 중 심각한 부상을 입은 막내 대원이 제 손을 잡으며 낡은 녹음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사님, 제 어머니께 전해주십시오. 아들은 끝까지 군인이었다고,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녹음기를 주머니 속 낡은 성경책 옆에 갈무리했습니다. 차가운 지하수의 짠맛과 동료의 피가 섞인 장갑의 감촉이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죠.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지상을 향해 굴착기를 몰았습니다. 마침내 지상과 연결된 거대 환기구 근처에 도달했을 때 대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침내 햇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기구 바로 밑에 도달했을 때 제 온몸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환기구 너머 지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사살 명령을 받은 또 다른 특수부대가 총구를 아래로 겨눈 채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멈춰. 나가지 마. 저들은 우리를 도우러 온 게 아니야. 사살조다. 제가 대원들을 저지하며 멈춰 세운 그 순간 위에서 최루탄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우리를 질식시켜 사살하기 위한 살상 무기들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저는 쓰러진 적 분대장 개철민의 시신을 뒤졌습니다. 놈의 품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저와 개철민이 소위 시절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의 모습. 놈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군인이었던 시절의 조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놈을 괴물로 만든 것이 정말 북한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버린 이 비겁한 국가였을까요? 진정한 적은 북한군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이제는 입을 막으려는 저 배신자 권력자들입니다. 김진수 하사의 울분에 찬 포효가 지하의 냉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서 햇빛을 보기 위해 아군이라 불리는 배신자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찢어진 군장을 다시 고쳐 매고 마지막 남은 한 모금의 물을 나눠 마셨습니다. 진흙으로 벽면에 멸공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며 우리는 최후의 돌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땅굴 더 깊은 곳에서 기분 나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오전 1시 4분. 놈들이 설치한 핵배낭의 타이머가 붉은 숫자를 토해내며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팀장님, 핵배낭입니다. 타이머가 작동됐습니다. 남은 시간 30분입니다. 서울을 통째로 날려버릴 이 죽음의 상자를 들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상에는 우리를 죽이려는 총구가, 지하에는 터지기 일보 직전인 핵폭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굴착기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상으로 나가 죽음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지하 깊숙한 곳에서 핵폭탄과 함께 산화하느냐. 모두 들어라. 우리가 죽어도 이 폭탄은 지상으로 나가게 두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임무다. 검게 그을린 요원들의 눈에는 눈물 대신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부러진 총칼을 꽉 쥔 채 우리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굴착기를 몰았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북한군 최정예 부대와 그리고 우리를 버린 조국을 향해 우리는 사자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워질 뻔한 그날 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타이머의 숫자가 20분을 가리키며 붉게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는 우리를 버린 배신자들이, 지하 깊숙한 곳에는 서울을 날려버릴 핵배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피 묻은 총열을 꽉 쥐며 대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살아남은 요원은 이제 단 8명.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짐승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진수야, 동원아. 마지막이다. 저 붉은 독사놈들의 심장을 찢어발기고 저 폭탄을 멈춘다. 이게 대한민국 국군이다. 알겠나? 충성, 전원 섬멸하겠습니다. 대원들의 포효가 좁은 터널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북한 폭풍군단 주력부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놈들은 20명에 달하는 숫자로 통로를 꽉 메운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적인 열쇠 따위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사격 개시. 제 외침과 동시에 707 특수임무단의 정교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벌어지는 1대5의 전설적인 전투가 펼쳐진 것이죠. 저는 AK-47 소총을 난사하며 달려드는 적의 머리를 야전삽으로 그대로 찍어버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적의 두개골이 박살났고 뇌수가 제 방독면 위로 튀었습니다. 극강의 타격감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다. 내 놈들이 감히 누구 땅을 밟고 있는 거냐? 김진수 하사는 적의 총구를 맨손으로 낚아채 비틀어버린 뒤 대검으로 놈의 목을 그어버렸습니다. 분수처럼 뿜어지는 붉은 피가 터널 벽면을 적셨죠. 북한군의 비명과 AK-47의 둔탁한 총성이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놈들의 저항은 잦아들었습니다. 707의 귀신 같은 전술 앞에 폭풍군단이라는 이름은 그저 종이장처럼 구겨질 뿐이었죠. 상사님, 여기 살려달라고 비는 놈이 있습니다. 이동원 중사가 적군 한 명의 덜미를 잡아 끌고 왔습니다. 놈은 북한군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품 안에서는 뜻밖에도 서울의 한 유명 대학교 학생증이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이 새끼 보게. 나만 대학생으로 위장했던 고정간첩이었나? 내 놈들이 우리 형제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단 말이지.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놈의 무릎을 싸버렸습니다. 으아악하는 비명이 터널을 가득 메웠죠. 놈을 고문하며 얻어낸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은 적 분대장 개철민의 품에서 나온 서울 주요 시설 폭파 시간표. 그것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잠실 롯데타워, 남산타워, 그리고 강남의 주요 지하철역들이 오늘 0시를 기점으로 무너지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죠. 팀장님, 핵 배낭 타이머가 1분 남았습니다. 해체해야 합니다. 이동원 중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쓰러진 북한군 시신들을 밟고 지나가 핵 배낭 앞에 섰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회로 사이로 붉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죠. 진수야, 가위 줘. 빨간 선인가 파란 선인가? 팀장님, 제 감으로는 둘 다 아닙니다.
저기 뒤에 숨겨진 구리선을 잘라야 합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타이머는 이제 10초를 가리키고 있었죠. 9, 8, 7.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제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3, 2.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구리선을 끊어버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붉은 숫자가 1초를 남겨두고 멈췄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지하 터널. 우리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20명의 폭풍군단 시신이 땅굴 바닥을 뒤덮었고 서울을 날려버릴 핵배낭도 멈췄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상사님. 우리가 서울을 구했습니다. 김진수 하사가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적분대장 계철민이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저를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히히. 강한결.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이미 땅굴 밑바닥에 설치된 메인 폭약이 작동됐다. 너희는 여기서 절대 못 나가. 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땅굴 깊은 곳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발밑에 지면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천장에서 거대한 안반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승리의 함성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뛰어. 땅굴이 무너진다. 지상을 향해 뛰어. 저는 부상당한 동료들을 부축하며 무너지는 터널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인 환기구가 거대한 바위 덩어리에 가로막히는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절망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무너지는 지하 요새에서 살아남아 다시 햇빛을 볼 수 있을까요? 거대한 먼지 구름이 우리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함성은 채 1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계철민의 마지막 단말마와 동시에 발밑에서 시작된 진동은 거대한 지진처럼 온 땅굴을 뒤흔들었죠. 천장에서는 집채만 한 바위덩어리들이 비처럼 쏟아졌고 희뿌연 먼지 구름이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군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지구의 무게와 싸워야 했습니다. 전원 탈출해. 부상자 없고 뛰어. 지금 당장. 제 외침의 대원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피칠갑이 된 이동원 중사를 등에 업었습니다. 팔 하나를 잃은 놈의 몸은 평소보다 가벼웠지만 그가 흘리는 피의 온도는 제 등을 뜨겁게 적셨죠. 김진수 하사는 무너지는 바위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상사님, 제발 저를 버리고 가십시오. 이대로는 다 죽습니다. 이동원 중사가 제 귀에 대고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놈의 거친 숨소리가 고막을 때릴 때마다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닥쳐라 동원아. 살면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그게 우리 707의 방식 아니더냐? 조금만 참아. 뒤에서는 거대한 흙더미가 파도처럼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폐쇄 공포증이 엄습하는 좁은 통로 속에서 마지막 남은 조명탄 한 발을 쏘아 올렸죠. 붉은 조명탄이 타오르며 무너져 내리는 터널의 잔혹한 풍경을 비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이 무너지며 우리 팀의 막내 최영우 하사의 하반신이 바위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영호야, 안 돼. 김진수 하사가 울부짖으며 바위를 밀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호는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듯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수류탄 하나를 꺼내 들었죠. 상사님, 진수 형, 어서 가십시오. 제가 뒤를 막겠습니다. 어머니께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야, 손 놓지 마. 우리가 빼줄게.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어서 가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영호는 우리를 밀쳐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너지는 바위 틈새로 기어들어오는 북한군 잔당들을 향해 놈은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쾅 하는 폭음과 함께 동굴 입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우리는 막내의 마지막 유언을 뒤로 한 채 눈물을 삼키며 달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지상으로 연결된 수직갱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절망 그 자체였죠. 지상의 배신자들은 우리를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갱도 안으로 엄청난 양의 액체 시멘트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상사님, 입구가 막히고 있습니다. 저 개자식들이 우리를 산채로 공사장에 처박으려 합니다. 김진수 하사가 절규하며 시멘트 벽을 총으로 쐈습니다. 하지만 끈적한 시멘트는 멈추지 않고 우리 발목을 타고 올라왔죠. 산소는 점점 희박해졌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시멘트 가루와 먼지가 폐를 긁어냈습니다. 진수야, 총은 버려. 맨손으로 판다. 시멘트가 굳기 전에 구멍을 내야 해. 우리는 피가 터지는 줄도 모르고 맨손으로 시멘트 반죽과 흙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이 뒤집어지고 손가락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상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우리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보입니다. 상사님, 빛이 보입니다. 지상 1미터를 남겨두고 산소가 완전히 바닥나 의식이 흐릿해질 찰나 김진수 하사가 마침내 구멍을 뚫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터널 안으로 들이닥쳤고 우리는 서로의 몸을 끌어올리며 지옥 같은 땅굴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온몸이 시멘트와 피로 범벅된 채 아스팔트 위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 어린 눈망울로 바라본 8월의 새벽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르고 아름다웠죠. 하지만 감동도 잠시였습니다. 찰칵, 찰칵. 수백 개의 총기가 장전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갈랐습니다. 서서히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본 제 눈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군 군인들이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동료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는 냉혹한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강한결 상사, 고생 많았다. 하지만 자네들이 알게 된 진실이 너무 크군. 대열 사이로 사령관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등에 묻은 시멘트 자국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묻으려 했던 장비가 바로 우리 군의 공병대 장비였다는 것을요. 우리는 영웅입니까? 아니면 처리해야 할 쓰레기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사령관님. 제가 피 묻은 주먹을 꽉 쥐며 포효했습니다. 사령관은 대답 대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발포 명령을 내리기 직전에 그 긴박한 정적 속에 우리는 태극기를 덮은 관 대신 차가운 총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마지막 사선을 넘을 수 있을까요? 2025년 8월 20일 오전 5시 30분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지하 70m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마주한 지상의 공기는 차갑고도 비릿했습니다. 폐허가 된 화성공단 위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승전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총구가 뿜어내는 서늘한 죽음의 향기였죠. 저는 피와 시멘트 반죽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땅을 짚으며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님, 저기 보십시오. 우리 부대원들이 아닙니다. 사설 특수부대와 헌병대입니다. 김진수 하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제 앞에는 거대한 바리케이드와 함께 수백 명의 군인이 총구를 아래로 겨눈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료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는 냉혹한 살기만이 가득했죠. 대열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의 군화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그 깨끗함이 오히려 구역질이 났습니다. 강한결 상사, 살아 돌아오다니 정말 끈질긴 목숨이군. 하지만 자네들이 알게 된 진실이 너무 크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사령관의 냉혹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피 묻은 가래침을 뱉어내며 그를 쏘아보았죠. 사령관님, 우리가 저 밑에서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북한 놈들이 핵배낭을 들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묻으려 한 장비가 우리 군 공병대 장비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자네들이 죽어야 하는 거다.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는 때로 진실보다 평화로운 거짓이 필요한 법이지. 자네들의 죽음은 숭고한 가스 사고 희생자로 남을 걸세. 자네 가족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금이 돌아갈 거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사령관은 무심하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발포 명령을 내리기 직전의 그 정적 속에서 저는 권총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개처럼 죽느니 저 배신자의 심장에 구멍을 내고 죽겠다는 일념뿐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공단 외곽에서 낡은 경비원 복장을 한 노병 한 분이 절뚝거리며 나타났습니다. 화성공단을 평생 지켜온 70대의 경비원 최노인이었죠. 그는 손에 낡은 스마트폰을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저 밑에서 피 흘릴 때 너희는 시멘트를 부었지.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쏠 테면 쏴봐라. 전 국민이 내 놈들의 학살극을 보고 있다. 최 노인의 외침에 사령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군 지휘부의 범죄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놈들은 결국 총구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령관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날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정부는 화성공단 지하 땅굴 사건을 노후배관 파손에 의한 대규모 가스 폭발 및 집안 침하 사고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12명의 요원 중 전사한 9명의 동료는 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 사망자로 위장 처리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저와 김진수 하사 그리고 한 팔을 잃은 이동원 중사에게 돌아온 것은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비밀 유지라는 명목하에 건네진 푼돈과 강제 예편 통보였죠. 상사님, 우리 훈장은 어디 있습니까? 영호의 영정 앞에 놓아줄 그 훈장 말입니다. 김진수 하사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고 역사에서 우리를 지워버렸으니까요. 2026년 2월 현재 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제 손등에는 그날의 사투가 남긴 흉측한 화상 자국이 선명하지만 누구에게도 이 상처의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훈장도 이름도 없이 지워진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며칠 전 저는 전사한 막내 최영우 하사의 노모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단칸방에서 아들의 영정 사진을 닦고 있던 노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강 상사, 우리 영우는 정말 나라를 지키다 간 게 맞지? 나쁜 짓 하다 사고 난 게 아니지? 저는 대답 대신 노모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가가 버린 아들을 어머니만은 끝까지 영웅으로 믿고 계셨던 것이죠.
주머니 속에는 그날 영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담긴 녹음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를 분노케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 땅굴 사건을 은폐하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그 정치인이 북한과의 평화회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평양에서 비밀리에 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들은 화려한 조명 밑에서 박수를 받고 조국을 지킨 사자들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 지하실 벽 너머에서는 미세한 굴착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층간소음이나 노후된 배관 소리라고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놈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성공단은 시작일 뿐이었고 서울 도심 곳곳의 지하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우리의 심장을 향해 파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아스팔트 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평화롭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 처절한 진실을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사한 9명의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스쳐 지나갑니다. 제 피 묻은 군인 수첩에는 여전히 멸공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국가에 의해 지워졌지만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화려한 훈장을 단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름 없이 사라져간 무명의 용사들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리는 이 평화로운 하루가 누군가의 찢어진 폐부와 끊어진 로프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영상이 완전히 끝나기 직전 지직거리는 불쾌한 무전기 소음이 정적을 깹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북한군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종료됩니다. 동무들, 서울이 머지 않았다. 이번에는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 대한민국의 평화는 과연 진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신기루입니까?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화성 땅굴의 12사자 중 유일한 생존자 강한결이었습니다. 이 진실이 세상 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